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찾아보니까 증권업종에 대한 분석 아주 자세하게 많은 페이지를 다뤄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오늘은 증권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BNK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증권업종 비중 확대 전략을 얘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만나볼게요. 자,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이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인데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 가지 대응을 잘했고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에서 반발 매수가 유입됐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가 착착 붙었습니다. 그래서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수식어까지 그런 붙은 상황이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는 이렇게 높아갔는데 이 벌어지는 그 흐름들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증권주가 담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월별로 신규 계좌를 누가 많이 텄는지, 그 트는 부분이 많아졌는지, 그 증가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본 부분인데요. 바로 3월부터 4월, 5월 이렇게 쭉 는 흐름들이 나타났죠. 3, 4, 5월을 전부 다 더하기 해보니까 163만 계좌나 늘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개인의 계좌가 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유형으로 특징이 있을까 만나보니까 최근은 이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많이 모바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앱 설치자의 성별 비중을 봤더니 여성이 급증했다 49%로 이 부분이 일단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연령층으로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니까 40대가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여성이 늘었고 40대 연령층이 늘었는데 우선 자금이 일시적인 자금이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계좌에 머물러 있고 주식 투자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쪽에서 포착이 됐다고 하니까 살펴보시죠. 자, 다음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우선 코스피 투자자별 누적 매매 동향, 결국 개인이 얼마나 샀고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나 팔았냐 그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29조 원을 올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8조 원을 팔았고 외국인이 24조 원을 동반 매도한 흐름들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7조 원을 매수했고 기관이 3조 원을 팔았고 그리고 외국인이 1조 원 이상 팔았는데 매도했는데 결국 개인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36조 원 이상을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26조를 매도했고 기관이 11조를 매도했다. 그래서 결국 개인의 힘으로 올랐다. 그리고 개인이 주식 활동을 참 많이 했구나. 이 부분을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부분입니다.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추이인데요. 이걸 좀 이렇게 딱 잘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9년도거든요. 사실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거의 9조 원이었습니다. 9조 원 안팎인데 2020년 되고 1분기 이후에 거래 대금이 튀는 흐름들이 나타났죠. 주식 시장의 거래 대금이 오르는 거는 긍정적이죠. 사실 2019년도는 거래 대금이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좀 다가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거래 대금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현재 주식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실적에 무엇이 도움이 될까? 증권업종의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로 수탁 수수료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요 증권사의 연간 수탁 수수료를 분석한 그런 재료였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20년도인데 20년도에 전년 동기 대비 85%늘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3조 원 이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탁 수수료가 느는 거는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이니까 이 부분이 첫 번째 요소로 BNK 투자증권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자 이익 되겠습니다. 이자 이익을 보시면 우선 분기별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연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분기로 보시면 증감률 같은 경우에 4분기 그리고 이제 1분기, 2분기 있는데 이것만 생각해 보면은 소폭 줍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소폭 줄긴 합니다만 연간으로 봤을 때 느는 거거든요. 이자 이익이 소폭 느는데 한 5.2%늘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고 그 규모를 보니까 거의 3조 원
3조 원 이상 늘 것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3조 5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자 이익도 결국 실적 개선의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셔야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 부분입니다. 자, 상품. 이건 이제 파생 상품 쪽 얘기가 되는 건데 기타 손익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보면요. 1분기 이후에 2분기, 3분기, 4분기 플러스 전환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변동성이 축소되겠구나라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긍정적인 재료로 손꼽혔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이익 구조를 챙겼는데 이것에서 조금 더 탈피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올라가고 신용 공여가 확대되고 기타 상품 판매가 촉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익 증가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인 순이익, 증권사 이런 부분이 레벨업되고 결국 이익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파악이 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증권업종은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대표적으로 키움증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가 확대되면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목표 주가 12만 5천 원으로 신규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업종 내 탑픽 종목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래 대금 일평균 큰 폭으로 증가해서 최대 수혜주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관심주는 미래에셋 대우인데요. 국내의 사업 다각화 때문에 수익성과 이익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9천 원으로 신규 제시를 했습니다. 이익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1,860억 원의 자사주 매입에 따라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매입가 돌 수 있다라고 가늠이 돼서 목표 주가 신규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로 주식시장이 어려웠고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고점에서 현재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관심 많으십니다. 그에 따라서 증권주 비중 확대 전략과 관심주 두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